안녕하세요. 미묘 퀼트입니다. 갑자기 성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지만 바느질하기에도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따뜻한 차 준비하셔서 티타임 즐기시면서 조각조각 연결하는 패치워크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퀼팅 라인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퀼팅 라인을 어떻게 하면 비뚤어지지 않게 퀼팅할 수 있는지, 바인딩으로 마무리된 그 끝부분 처리는 매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직선이 있는 면에 퀼팅 라인을 그리는 법입니다. 자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 중심선을 찾아주시고요. 정사각형인 경우에는 네 기퉁이의 꼭지점을 서로 연결해서 가운데 중심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중심선이 그어졌으면 시접자의 대각선을 꼭지점이랑 중심선에 맞춰서 사선을 그어주세요. 반대 방향 사선은 시접자에 있는 수직 수평선을 이용해서 먼저 그린 사선에다가 수직 수평선을 대고 꼭지점하고 맞대서 사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중심이 되는 사선이 완성이 되면 이제 퀼팅 간격에 따라서 시접자를 대고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퀼팅 라인을 그려나갑니다. 퀼팅 라인의 간격은 작품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 같은 경우엔 작아서 한 2에서 3cm, 큰 작품의 경우 3에서 5cm 안쪽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5cm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 퀼팅한 효과가 떨어지고 솜하고 천이 붕 뜨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직선 위주의 작품과는 다르게 작업할 면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작품의 경우에는 먼저 반으로 접어서 중심선을 찾아주세요. 접어서 남겨진 자국 위에다가 수성펜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 표시된 중심선을 반으로 접어서 두 개의 중심선 모두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퀼팅 라인을 모두 완성하셨으면 이제 솜하고 안감을 재단해 주셔야 되는데요. 퀼팅 라인이 그려진 탑을 솜 위에 올려놓고 5mm 정도 여유분을 두고 잘라주세요. 잘라진 퀼팅 솜을 안감에 대고 안감은 솜 크기에 맞춰 잘라주시면 됩니다. 퀼팅을 하시기 전에 겉감, 솜, 안감 순으로 겹쳐놓고 시침실로 고정 바느질을 해줍니다. 퀼팅 라인이 사선인 경우 직선으로 시침을 해주면 더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퀼팅 라인을 피해서 바느질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시침실 제거가 쉽습니다. 제가 퀼팅을 하거나 이렇게 시침을 할 때 계속 천을 펼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데요. 조금 시간을 지연시키긴 하지만 작품을 완성했을 때 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방법이긴 해요. 시침바늘은 길이가 길어서 실이 짧게 나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매듭을 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의를 손으로 매듭을 지어줘야 할 때도 있어요. 테두리가 바인딩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천 끝부분에 매듭을 놓고서 퀼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너무 안쪽으로 매듭이 들어가 있으면 바인딩을 했을 때 바인딩 바깥에 매듭이 있게 되니까 제가 먼저 시접선을 그린 거고요. 그 시접선하고 천 끝부분 사이에
매듭을 놓고 퀼팅을 시작하면 됩니다. 매듭을 너무 끝선에 가깝게 지어놓고선 퀼팅을 하시게 되면 솜하고 안감을 정리할 때 매듭이 잘리게 돼요. 그러면 퀼팅한 게 풀리게 되니까 꼭 시접선 중간쯤에 매듭이 위치하게 퀼팅을 해주세요. 퀼팅이 한 줄 마무리되면 이제 시접선 안쪽에다가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퀼팅을 할 때는 손가락이 조금 아파도 안감까지 바늘땀이 보이게 퀼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감까지 바늘땀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퀼팅하는 바늘땀보다 약간만 바늘땀을 키워보세요. 퀼팅을 하실 때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골무 종류별로 한번 어떻게 쓰이는지 효과가 어떤지 제가 한번 쓰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클로버사의 가죽 링골무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에 끼워서 저렇게 퀼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늘을 안쪽으로 넣을 때 링골무를 이용해서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클로버사의 코인이 달린 가죽 골무예요. 이제 이거는 검지손가락에 끼고 바느질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죽 끝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바늘을 잡고 퀼팅을 하시다가 코인 부분으로 이제 코인에 이렇게 점점이 홈이 있어요. 그 홈을 이용해서 바늘 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지꼬리 같은 거 사면은 많이 들어있는 반지 형태의 링골무입니다.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쇠독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딱딱한 질감 때문에 가죽 골무보다 적응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골무가 조금 첫째 마디에 잘 맞는 게 좋은데 조금 크죠? 그리고 이제 링골무에는 홈이 저렇게 많아요. 그 홈에다가 바늘 끝을 끼워 넣고 검지를 이용해서 바늘을 붙잡아 주세요. 이게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운 동작이더라고요. 저 자세로 그대로 이제 바늘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홈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도 저걸 많이 안 해봐서 진짜 예시로 보여드리기 어려운 이제 퀼팅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 수강생분들 중에 규반공예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링골무를 끼고 너무 빠르게 작업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처음부터 링골무를 쓰지 않았던 거를 좀 후회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골무는 가죽 링골무고요. 사실 가죽 링골무보다 더 편안한 거는 실리콘 골무예요. 근데 실리콘 골무는 가격이 저렴해 보일 순 있는데 잘 찢어져서 사실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죽 골무보다 어찌 보면 더 비싼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한쪽 방향 퀼팅이 모두 끝나면 이제 반대 방향 퀼팅을 해주는 거예요. 퀼팅 바느질을 하다 보면 이제 바느질에 따라서 천이 조금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방향을 모두 끝내놓고 퀼팅을 할 경우 그 현상이 잘 안 보이는데 좌우 왔다 갔다 퀼팅을 하게 되면 그 현상이 좀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퀼팅 라인을 똑바로 그려도 퀼팅한 바느질은 왔다 갔다 살짝 지그재그한 형태의 퀼팅선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한쪽 방향 퀼팅이 모두 끝나면 반대 방향 퀼팅을 해주는 겁니다. 퀼팅이 모두 끝나면 시침실을 제거해 주시는데요. 간혹 퀼팅한 바느질에 시침실이 걸려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뒷면으로 돌려서 시침실이 퀼팅실하고 같이 걸려있는 곳을 찾아내주세요. 퀼팅한 실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침실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손과 안감을 정리하기 전에 퀼팅을 하면서 천이 오그라들거나 비뚤어진 것을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 자를 이용해서 저렇게 선을 한 번씩 그어주는 것도 좋아요. 솜을 자를 땐 가위날이 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천 가위로 사용하시다가 가위날이 좀 상한 경우 솜 가위로 전환시켜 주세요. 테두리 선을 따라서 안감과 솜을 솜 가위로 제거해 주시면 이제 퀼팅이 마무리가 됩니다. 중심선을 그려놓고 퀼팅을 하게 되면 확실히 좌우 밸런스가 맞는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퀼트는 조금 귀찮은 과정을 하나 거치면 그만큼 조금 더 예쁜 작품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격자 무늬가 들어간 퀼트 작품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예쁜 작품 많이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퀼팅한 걸 갖고 직각 바이어스랑 곡선 바이어스에 대해서 또 바이어스 연결법, 바이어스 마무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 또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